네, 저희는 어제 쉬었고요. 그제 함수에 대한 특징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이 1급 객체로서의 함수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뭐 말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급 객체다 이런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듯이 변수의 함수 객체를 할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한 가지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전달하는 값이 있죠. 그 값이 어디에 저장돼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료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함수가 전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값을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그런 문장이죠.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을 보면 어떤 twice라고 하는 값을 doubl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twic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 객체를 double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하겠다, 저장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는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함수 이름처럼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아규먼트 자리에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하게 되면 그 함수 선언할 때 선언된 파라미터에 함수가 저장되게 되고요. 함수 내부에서는 이 변수 이름을 함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미리 함수를 정의해 놓고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그 함수의 이름을 파라미터 자리에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도 있죠. 밑에 람다 표현식입니다. 람다 표현식은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가져야 되는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콜론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람다 표현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식 자체가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x를 전달하면 x 플러스 1을 리턴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이렇게 이용을 했죠.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의 아규먼트 자리에 람다 표현식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함수가 되는 거, 함수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함수인 거고 함수 내부에서 람다를 실행시켜서 그 실행시킨 결과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습들을 저희가 해봤고 연습 문제를 만들어 드렸었죠. 우선 실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행 한번 하고요. 람다 표현식을 응용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마 필터링과 매핑일 거예요. 필터링과 매핑이고요. 필터링과 매핑을 해주는 함수들이 이미 파이썬이나 혹은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내용을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수업 시간에 필터까지를 만들어 드렸었을 거예요. 함수를 한번 보죠.
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Filter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myFilter라고 하는 함수는요.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전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리스트고요. 어떤 리스트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숫자들의 리스트인지 문자열의 리스트인지 뭐 어떤 리스트인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아규먼트는 한 개이고 리턴 타입은 불. 다시 얘기해서 리턴 값이 true 또는 false만 가능한 그런 함수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죠.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냐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함수 fn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불을 리턴하기 때문에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를 리턴을 할 거고요. 함수가 true를 리턴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하겠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인 거예요. 리스트와 함수를 전달받아서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의 리턴 값이 true가 되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주는 원소들만 선택해서 걔네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myFilter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여기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은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한 줄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위쪽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비어있는 리스트는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리턴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를 전달을 받았죠.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냅니다. 이런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 적당하게. 이런 리스트를 전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를 꺼낸 그 변수 이름이 x가 되는 거죠. x가.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함수라 그랬어요. 얘는 함수라 그랬고 그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이렇게 전달을 해. 이렇게. 그러면 함수가 무엇을 해주냐면 함수는 true나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를 리턴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 true이면 어떻게 하겠다? result에다가 그 x를 append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true가 되면 리스트에 어떤 값 하나가 appen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폼은 반복하러 올라가야 되겠죠. 폼은 반복하러 올라가면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로 꺼내는 아이템이 x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true면 리스트에 append, true가 아니면 리스트에 append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네, 이거를 끝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리스트의 원소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result라고 하는 그 배열에는 함수값이 true가 되는, 즉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만 채워진 그런 리스트가 되겠죠. 그걸 리턴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작성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만약에 그 꺼낸 원소의 값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리스트에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완성된 리스트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필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전체 리스트에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리스트들만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죠. 밑에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고요.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는 이렇게 8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8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numbers에서 양수들만 필터링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필터링을 해주는 함수한테요. 필터링을 해주는 함수한테 numbers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x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꺼낸 값을 가지고서 true나 false를 만족해주는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냐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만 필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양수들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3, 6, 7, 8이 되겠죠. 1, 3, 6, 7, 8. 네, 이거를 여기서 볼까요? 동작하는 방식을 볼게요. 함수한테 넘긴 myFilter라고 하는 함수한테 넘긴 리스트는 1, -2, 3, -4, -5, 6, 7, 8 이 녀석이에요. 이런 리스트를 첫 번째 아규먼트 자리에 넘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 자리, 펑션이 들어갈 자리에 람다 표현식을 넘긴 거예요. 람다 표현식을 넘겼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을 보죠. 이터러블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즉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서 함수에 넣어보죠. 1이라고 하는 값을 함수에 넣어보는 거예요. 1은 0보다 크죠. 조건에 만족하니까 if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1은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터러블에서 두 번째 원소 꺼내야 되겠죠. 두 번째 원소를 꺼낸 거예요. 이번엔 x가 -2죠. -2가 0보다 크니까 이건 false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추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터러블에서 세 번째 원소 꺼내야 되겠죠. 이번에는 -3이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기서 리턴하는 게 3은 0보다 크냐? true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x를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필터링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이런 함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했죠. 리스트하고 함수 넘겨주는 거. 리스트하고 함수를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서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함수 같으면,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있고 리턴 값 간단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함수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래쪽은 리스트에서 language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글자 수가 5글자 이상인 것들만 필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그저께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한 내용이었고요. 두 개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죠. 이거 과제로 드렸던 겁니다. myMapper라고 하는 함수는요, 리스트와 함수를 전달해 왔습니다. 어떤 리스트인지는 제한이 없어요. 숫자들의 리스트든 문자들의 리스트든 상관은 없고요. 리스트와 함수를 전달을 받아서 이 함수는 아규먼트가 여러 개가 아니고요. 아규먼트가 하나예요. 아규먼트가 하나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 없어요. 뭐 x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아서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은 없어요. 값을 리턴하는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터러블의 원소를 하나씩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요. 이런 얘기겠죠? 이게 뭐 리스트가 뭐 이런 리스트가 전달이 됐어요. 이런 리스트가 전달이 됐고 매퍼 함수에 전달된 리스트가 있을 텐데 이 리스트의 원소들을 차례대로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을 펑션에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값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값 전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값 전달하고 이렇게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거고요. 함수는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리턴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 함수의 리턴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첫 번째 값 이렇게 함수한테 넘겼을 때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값을 넘겼을 때 리턴해주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넘겼을 때 리턴해주는 값. 두 번째 값을 전달했을 때 리턴해주는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전달했을 때 리턴해주는 값.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란 뜻이고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에 전달했을 때 리턴해주는 값.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리턴해주는 값. 함수의 세 번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리턴해주는 값. 얘네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 리스트를 리턴해주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시면 한 줄에 끝날 수 있어요. 한 줄에 끝날 수 있는데 리턴할 리스트를 이렇게 먼저 만들고요. 리스트를 만들고 반복문 하는 거예요. x 리턴 여러분. 이 얘기가 아까 그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절트에다가 append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fn이 함수니까 함수의 리턴 값을. 이해되시죠? 이게 빈 리스트고요. 결과로 리턴할 빈 리스트예요. 이거는 리스트의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리스트의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함수의 리턴 값을 함수의 원소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 거죠. 함수의 리스트 원소를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값을 어디에? 리스트에 x를 꺼낼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 함수의 리턴 값을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복이 다 끝나게 되면 리절트가 완성이 되겠죠. 이 리절트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를 한 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냐면 리턴. 우리는 리스트를 리턴할 거예요. 어떤 리스트냐? 함수의 리턴 값. 이거잖아요. 그죠?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는 리스트. 자, 그러면 여기서 fn이라고 하는 변수는 있어요. 얘죠. x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죠. x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for x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in 러블이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그 x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까 위쪽에 넘버스가 그대로 있었죠. 넘버스가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짝수면 짝, even, 그 다음에 홀수면 add라고 8개의 원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글로 하죠. 한글로 짝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my mapper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넘버스를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를 넘기면 되죠. 함수를 람다라고 하면 되고요. x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x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값이 전달이 됐을 때 짝수이거나 아니면 홀수를 리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짝수는 언제 호출할 거예요? 언제? if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 x가 있을 때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를 리턴하겠다 라고 람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홀짝이죠. 동작하는 거를 보면은요. 첫 번째 원소가 넘버스에서 첫 번째 원소가 함수의 아규먼트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로. 자, 우리가 만든 걸 보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내서 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리턴 값을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겠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넘겨진 넘버스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람다 표현식의 x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x로 들어가면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조건을 검사를 하죠.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아니잖아요. else니까 홀수가 리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다시 함수에 넣겠죠. 반복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 x에 전달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x가 2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에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이번에는 짝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엘리먼트가 끝날 때까지.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이런 게 매핑이에요. 원본 리스트가 있으면 그 원본 리스트를 어떤 다른 값으로 매핑 시켜주는 거를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예제를 젠더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남성 이런 리스트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젠더스의 값이 남성이면 0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성이면 이라고 할까요? 1로 매핑 시킨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이매퍼를 이용하시면 돼요. 마이매퍼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마이매퍼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 람다 표현식만 잘 만드시면 이것도 테스트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이매퍼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는 gend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넘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람다 표현식으로 만드시면 되죠. x를 전달했을 때 0이거나 1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x는 여기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이 x로 오거나 여성이 죄송합니다. 여성이 x로 오거나 여성, 남성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젠더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남성, 그 다음엔 여성, 다음에는 여성, 다음에는 남성 이렇게 한 번씩 올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0을 리턴하겠다죠. x가 들어왔을 때 x라고 하는 값이 아규먼트로 전달이 됐을 때 0을 리턴하겠다예요. 언제? 만약에 x가 남성이면 그렇지 않으면 1을 리턴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x의 값이 전달이 됐을 때 그 x에 전달된 값이 남성이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인 거예요. 자, 실행해 보시면 남성은 0이 됐죠. 여성은 1이 됐어요. 여성이니까 1이고요. 남성이니까 0입니다. 네, 이게 매핑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에 있는 컬럼에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뭐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문자열들을 코드화 시켜서 0 또는 1 혹은 0, 1, 2라고 하는 숫자들로 변환을 해서 변환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다 보면 원핫 인코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럴 때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맵퍼.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딕셔너리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딕셔너리에서 키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가 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딕셔너리에서 value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을 때 그 펑션이 리턴해 주는 값을 value로 하자. 이터러블에 리스트의 원소를 필요하고 리스트의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그 함수의 리턴 값을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자. 이게 함수였었고요. 여기서도 컴프레hension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용하지 않고 만들어 보면은요. 이게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빈 딕셔너리라고 할게요.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냐면 이터러블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이 resul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키, value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렇죠? 딕셔너리가 있으면 그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 밸류를 저장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딕셔너리에 키에 어떤 값을 넣겠다. 잖아요. 그렇죠? 키는 뭘 사용할 거예요? 이 리스트에서 꺼낸 원소를 키로 사용을 할 거고요. value는 뭘로 사용할 거예요? 함수의 리턴 값. 얘가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그 리스트의 원소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의 리턴 값을 value로 넣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에는 이런 리스트가 전달이 될 거라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리스트가 전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x를 전달을 하면 아규먼트 x를 전달하면 얘가 어떤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리스트와 함수가 있을 때
첫 번째 값을 꺼내서, 그죠? 첫 번째 값을 꺼내서 딕셔너리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딕셔너리에 첫 번째 값 x1이라고 할게요. x1 키로 하고 그 다음에 x1의 리턴 값을 밸류로 하고 그런 얘기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이번에는 x2를 키로 하고 함수 f의 리턴 값을 밸류로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겠다죠. 언제까지?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시면 한 줄로 끝날 수 있어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은 리턴이죠. 리턴. 딕셔너리를 리턴하겠다. 예요. 딕셔너리를 리턴하겠다. 딕셔너리면 키와 밸류가 있어야 돼요. 키. x가 키. 밸류는 함수 리턴 값. x가 있으면 fn의 리턴 값을 밸류로 해서 키 밸류를 딕셔너리의 값으로 넣겠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x가 뭐냐를 알려줘야 돼. for x는 in 어디에 있다? 더블 안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 리스트가 있을 텐데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서 x와 리턴 값 이거를 딕셔너리에 추가하고 리스트에 두 번째 값 꺼내서 x와 리턴 값 딕셔너리에 추가하고 세 번째 값 꺼내서 x와 리턴 값 딕셔너리에 추가하고 마지막 값 꺼내서 x와 리턴 값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까 우리 넘버스 똑같이 해볼까요? 넘버스의 값을 키로 하고요. 키로 하고 그다음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그 값이 짝수, 홀수인지를 밸류로 하는 딕셔너리 한번 만들어 보면 my 똑같아요. 함수만 바꿔버리면 돼요. 함수만 바꿔버리면 되고 넘버스 넘기시면 되고 함수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x가 있을 때 짝수를 리턴하겠다.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니 그렇지 않으면 홀수를 리턴하겠다. 리턴 안 했나요? 제가 실행을 안 했던 것 같네요. 마이너스 5는 홀수다. 마이너스 4는 짝수다. 마이너스 2는 짝수다. 1은 홀수다. 3 홀수, 6 짝수, 7 홀수, 8 짝수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6, 7, 8일 거예요. 제대로 된 거 맞죠? 제대로 된 거 맞죠? 아마 그 languages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쭉 실행을 다 시켰으면 이 파이썬 노트북에 있는 코드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시켰으면 languag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자, 이 language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이런 딕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바 4, HTML 4, CSS 3, 자바 스크립트 이거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 6, 8, 10글자인가요? 네. 파이썬 6글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그 문자열의 글자 수, 문자열과 그 문자열의 글자 수를 키와 밸류로 하는 딕트. 람다만 잘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람다 만들기가 오히려 더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리스트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x가 전달이 됐을 때 x의 length를 리턴하는 함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람다 표식 만드는 방법은 이거예요. 람다 x를 전달했을 때 어떤 값이 리턴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함수 표현 방법이죠. 뭐 y는 fx라고 하는 거를 수학에서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f는 펑션인데 x가 전달이 되면 뭐 y가 리턴이 된다. 이런 의미로. 람다 표현식이 딱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함수다. x를 전달했을 때 x의 length를 리턴하는 함수다.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CSS가 language에 있으면은요, CSS가 여기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리턴이 되냐면 CSS라고 하는 글자 문자열의 길이. 그 다음에 HTML이 원소로 넘어가겠죠. 그럼 HTML이라는 글자의 문자 수, 그게 4개. 이런 식으로 그 문자와 문자열의 길이, 문자와 문자열의 길이, 문자와 문자열의 길이가 키, 밸류 순서로 들어간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람다를 이용한 그, 필터와 매퍼 동작 방식을 저희가 함수로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리스트들을 가지고서 만든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해봤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